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복지수 몇 등이냐? 안녕하세요, 도닥김입니다. 3월 20일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 행복의 날입니다. 이날을 맞이해서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 SDSN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걸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2012년 4월부터 시작해서 2019년인 올해가 7번째 보고서라고 해요. 첫 해에는 원래 조금 다른 목적의 보고서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지수, 우리나라는 행복지수 몇 등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여기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행복은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 어떤 근거로 계산을 하고 점수를 매기고 등수를 정하냐, 도대체 그 자료들은 어디서 온 거냐, 네가 뭔데 내 행복을 평가하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행복지수를 어떤 근거로 계산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몇 등인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서의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올해는 136페이지인데 2018년이나 2005년 보고서는 17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년 보고서에 테마가 있어요. 작년에는 이민에 초점을 맞췄는데 올해는 공동체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 투표, 반사회적 행동, 정보기술 변화 이런 것들과 행복에 관한 챕터들이 있는데 행복지수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째 챕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세계 행복의 날이라고 검색하시고 세계 행복 보고서를 클릭하시면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하시는 행복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점수는 0점부터 10점까지 10점 만점이에요. 가장 안 좋은 삶을 0점, 가장 좋은 삶을 10점으로 평가하죠. 평가는 그 나라의 자료들을 가지고 수집기관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너네가 행복하다 아니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설문을 통해서 개인의 삶에 대한 자신 스스로의 평가를 기반으로 해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집된 The Gallup World Poll Surveys라는 세계 설문조사를 하는 기관이 있나봐요. 그곳의 자료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항목은 1인당 GDP, 사회적 지지, 건강한 기대수명, 삶을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 관용, 부패인식, 디스토피아 총 7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항목인 1인당 GDP는 말 그대로 1인당 국민 총 생산인데 아니 행복을 평가하는데 1인당 GDP가 왜 나오냐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돈이 행복을 위한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의 재산이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납득은 돼요. 두 번째 항목인 사회적 지지는 그 나라의 복지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설문조사에서 당신이 문제가 있고 곤란한 상황이 생겨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마다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는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하고 그 평균값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갖고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조금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세 번째 기대수명은 말 그대로 얼마나 오래 사는가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평균 80세까지 산다, 100세까지 산다 이 말을 하는 거고 오래 살수록 조금 더 행복하다고 봤네요. 네 번째 항목은 삶을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역시도 설문을 통해서 평가하는데 너의 삶에서 무슨 일을 할지, 무엇을 할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움에 만족을 하고 있니?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니? 라는 질문에서 만족하고 있으면 1점, 만족하지 못하면 0점으로 그 나라의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다섯 번째 관용입니다. 이것도 당신은 지난달 자선단체에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설문조사의 응답과 1인당 GDP를 관련지어서 평가한다고 해요. 여섯 번째, 부패인식입니다. 이건 부패가 정부 전반에 널리 퍼져 있습니까? 부패가 기업이나 당신의 비즈니스에 널리 퍼져 있습니까? 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디스토피아라는 건데 이건 영상의 마지막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복지수 몇 등이냐? 5.895점으로 156개 나라 중에서 54등 했네요. 이 정도면 그래도 중상위권은 했어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한번 봅시다. 1등이 7.769점으로 핀란드,
그 뒤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뉴질랜드, 캐나다, 오스트리아까지 대체로 동유럽 국가들, 복지가 좋다는 나라들이 탑10에 많이 있네요. 호주 11등, 영국 15등, 독일 17등, 미국 19등. 대체로 OECD 국가들이 그래도 상위권에 있어요. 대만이 25등. 대만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등이네요.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한국이 54등, 일본은 조금 밑에 58등, 중국은 93등이네요. 끝으로 가봅시다. 대체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등수가 낮아요. 156등은 2.853점으로 남수단이 꼴등이네요. 항목별 등수도 있습니다. OECD 국가,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나눠놨는데, 여기서 파지티브 어펙트랑 네거티브 어펙트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파지티브 어펙트는 너 어제 웃음과 기쁨을 얼마나 느꼈니? 라는 설문 응답으로 평가하고, 네거티브 어펙트는 너 어제 걱정, 슬픔, 분노에 대한 감정을 얼마나 느꼈니? 라는 설문 응답으로 평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있어요. 전체 등수 54등, 좋은 감정의 경험 101등, 나쁜 감정의 경험 45등. 전날 좋은 감정은 별로 못 느끼고 나쁜 감정들을 많이 느끼는 거죠. 사회적 지지 91등, 삶을 선택하는 데 자유가 144등으로 정말 낮아요. 대다수가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나 보네요. 부패에 대한 인식도 100등으로 낮은 편에 속하고, 관용은 40등으로 괜찮은 편이고, GDP 27등, 기대수명 9등, 올해는 사네요. 항목별 1등도 찾아봅시다. 좋은 감정의 경험은 파라과이가 1등, 나쁜 감정의 경험은 대만이 1등, 사회적 지지는 아이슬란드가 1등, 삶을 선택하는 데 자유는 우즈베키스탄이 1등, 부패인식 1등, 그러니까 개인들이 정부나 기업의 부패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싱가포르이 1등, 관용은 미얀마가 1등, 1인당 GDP는 카타르가 1등, 마지막 기대수명도 싱가포르이 1등이네요. 변화에 대한 순위도 있어요. 2005년부터 2008년까지에 대한 행복지수 대비 2016년부터 2018년까지에 대한 행복지수가 얼마나 변했나, 몇 점이 오르거나 떨어졌나 인데, 오른 나라도 있고 떨어진 나라도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만 봅시다. 이건 42등, 0.404점 올랐네요. 그리고 아까 행복지수를 평가하는 7개의 항목 중에서 디스토피아는 기준이 되는 가상의 국가를 말합니다. 최악의 국가로 정하고 이 나라를 기준으로 비교해서 다른 나라의 행복 점수를 매겨서 그 나라의 행복 점수가 마이너스 값이 되지 않도록 플러스 값이 되도록 해줍니다. 네, 이렇게 행복 보고서의 행복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말씀 안 드린 나라 중에서 궁금한 나라가 있으시면 네이버에 세계 행복의 날 검색하셔서 보고서를 다운받으시고, 27페이지가 행복지수 순위, 32페이지가 항목별 순위, 37페이지가 변화 순위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기도 하고, 여기서 제시한 평가 기준들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멕시코도 행복지수의 등수는 높은 편이지만 연간 노동시간이 가장 높은 나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2등이고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 중에서도 자살률이나 우울증약 복용률이 높은 나라들도 있어서 저 내용이 절대적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고 참고 정도는 할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토닥킴이었습니다. 안녕.